건의에 대한 충성 얘기 좀 다시 좀 해봐야 될 건데요. 지금 현재 이제 이준석과 명태균의 관계로 지금 플랫폼이 좀 넘어가고 있는 단계에서 건의 이제 그 이준석은 자기한테 쏠려 있는 이른바 여론조사, 여론조작 이런 거 불법 운영에 대한 의혹을 벗기 위해서 김건희가 지방선거에 개입한 게 맞다라고 하면서 김건희를 일부 저격하는 얘기들을 꺼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보지 말고 건희를 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린 둘 다 같은 편으로 보여. 한눈에 나란히 보여 니들이. 관련된 뉴스토마토 속보 한번 단독 보도 보시겠습니다. 네, 김건희가 2022년 6.1 지방선거 국민의힘 강원도지사 후보 공천에 개입했다는 정황이 추가로 제기됐습니다. 당내 경선에서 컷오프되면서 일찌감치 고배를 마셨던 김진태 강원지사가 명태균 씨 도움으로 김 여사를 찾아가 충성 맹세를 했고 이를 계기로 경선 기회를 얻었다는 것이 그 의혹의 핵심입니다. 야, 그러니까 본인이 컷오프 되면서 막 김진태 그 당시에 단식 농성하고 막 그랬잖아. 온갖 추잡을 다 떨었잖아. 아. 근데 이걸 갖다가 다시 경선을 할 수 있게 기회를 준 사람, 그리고 그거를 만들었던 계기가 윤석열은 요만큼도 안 들어있어. 그렇죠. 김건희한테 가서 충성을 했기 때문이라는 거야. 충성. 심지어 그 언론에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김건희가 어디 있는지를 몰라서 대통령실에 있는 줄 알았는데 대통령실 없어서 관저에도 없어서 제3의 장소를 알려줘갖고 그 명태균이 알려줬잖아요. 제3의 장소를 알려줘갖고 거기에 가서 만났다는 거지. 뭐 거기가 운동시설이라 이준석 말에 의하면 뭐 아니 그때 김건희가 그때 가는 운동시설이라고 했는데 그게 골프 연습장인지 헬스장인지 뭔지 몰라. 그런데 거기에 김건희가 간다는 정보를 명의 김진태한테 알려줘 가지고 김진태가 가가지고 충성맹세를 하게 했다는 거야. 그게 결과적으로 윤석열이나 뭐 일단 그 원래 있던 행정 라인이나 대통령실 라인을 거치지 않고 그냥 김건희한테 얘기했는데 그게 들어줬다는 거예요. 와, 그 진짜 이 표현이 되게 웃겨요. 그래가지고 김진태가 뭐 경선만 시켜주시면 그랬는데 김건희 거기서 오냐 선차하겠다 비슷한 걸 했다는 게 명예 주장이고 중요한 게 오냐죠. 오냐. 오냐. 내가 하겠다는 거지. 내가 그 권한을 가졌다는 거지. 근데 더 웃긴 건 그 다음이에요. 그럼 김진태한테 반말했다는 얘기는 아니, 그랬는데 그 다음 날이 이제 경선 데드라인인데 윤이 아침에 안 일어나고 이제 정진석한테 전화해서 경선 시키라고 해야 되는데 안 했다고 하니까 전화기를 들고 가가지고 윤석열 자고 있는데 네가 할래? 내가 할까? 이렇게. 야, 이 잠탱이야. 지금 내가 어제 진태랑 약속했으니까 경선 시키라고 진석이한테 전화로. 요땐 비서실장이 아닙니다. 공천관리위원장이었어요. 선거 본부 안에 있었던. 네가 할래? 내가 할래?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근데 너무 웃긴 게 이게 굉장히 사적인 얘기잖아요. 윤석열하고 김건희 사이의 얘기는 윤석열하고 김건희밖에 모르는 거잖아. 근데 이걸 명의 알고 있었다고 하잖아. 명의 이준석한테 얘기해줬대잖아. 그러면은 건희가 자고 있는 성렬이한테 전화기를 좀, 야, 이 돼지야 일어나, 네가 전화할래, 내가 할래 하는 얘기를 옆에 있는 사람이 듣고 전해줬을 리는 없다는 거지. 그 윤석열, 김건희 사이에 있었던 일마저도 명태균이 아주 디테일하게 알고 있었다는 건 뭐다? 누가 얘기를 해줬다? 윤이 얘기를 했겠냐고. 윤이 쪽팔리게, 나 자는데 와갖고 막 전화하라 그래갖고 내가 진석이한테 전화했잖아. 이 얘기를 명한테 했을 리가 없죠. 그러면 김건희가 명태균한테 얘기를 했겠지. 그래서 이 얘기가 있어요. 윤석열은 김진태 안 좋아해. 네? 옛날 검찰총장 청문회 때 김진태가 자기 조진 것 때문에 김진태 죽여버리고 싶어 했다는 거야. 그렇지. 이러한 복수심도 마님에, 야, 전화해. 얘한테 기회 줘. 라고 하면, 네, 그러고 할 만큼, 눈 녹듯이 녹일 수 있는 마성의 컨트롤 능력을 우리 마님이 갖고 계셨다는 거죠. 나는 진짜, 네가 할래, 내가 할래. 그것도 얼마나 짜증나. 왜냐면, 네가 하나, 내가 하나, 내 뜻대로 된다는 거야. 그건 당연한 건데, 내가 해. 그러니까,
보는 짜증이 나가지고 아니 이 돼지 새끼야 빨리 일어나가지고 전화를 빨락빨락 해야지 뭐 사람 아니, 말을 돼지 했는데. 새끼야는 저희가 제가 그냥 극적 재현을 네. 하기 위해서 만든 그냥 단어입니다. 아니 실제 네. 그러니까 아무튼 재현 과정에서 들어간 MSG입니다. 왜요? 네. 어디서 전화 받으셨어요? 아니, 왜? 더 심한 욕을 했을 것 같은데. 아무튼, 네. 아, 네. 아니, 그러니까, 얼마 짜증을 내면서, 아, 왜 전화를 빨리 안 해? 빨리 일어나가지고 너 처리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사람이. 왜 그따구로 인생을 살아? 아, 지금 할 일이 얼마나 바쁜다고 이렇게 자빠져 자고 있을 때? 이러고 난리를 쳤겠지. 물론, 김건희는, 안녕하세요, 김건희입니다. 할 정도로 발음이 세기 때문에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를 못 했겠죠. 아무튼, 이렇게 김진태는 살아났고요. 살아나자마자, 레고랜드 사태로 경기도 지방채를 날려버리면서 사실상 우리를 재정 위기에 몰아넣는 어마어마한 공로를 했습니다. 근데 이 과정 중에 이게 진짜 진태가 생각 없이 이 짓거리를 했나 아니면 그 반사 이익을 노린 자기 생명줄을 다시 부활시켜준 그분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런 짓거리를 했나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의심이스러워요. 네. 여기에 대해서 진태도 열심히 갚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 큰 은혜를. 그렇지. 충성 맹세를 했으면 뭔가를 해줬어야지. 그래서 만일에 이러한 충성 맹세를 대갚아 드리기 위해서 뭔가 불합리한 어떤 행정이라든지 이상한 수주라든지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짓을 한 짓거리가 있다고 하면 이건 역시도 김진태의 국정농단의 연장선이 아니었겠느냐는 의심을 해보게 된다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리는데 경기도채를 부도내가지고 결과적으로 모라토리움을 선언해갖고 우리나라 국채 내지는 모든 채권에 대한 가격을 엄청나게 올려버린 이 모질한 사건 전에 김진태가 그럴 줄 알았다면 과연 돈을 투자할 수 있는 투자자는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었을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지. 미리. 그렇지. 국채 이자율이 오를 거 생각해갖고 싼 국채들을 졸라게 사들여갖고 갖고 있으면 그게 갑자기 4%, 7%로 확 올라가는 그런 쉬운 불로소득을 얻을 수 있지는 않았을 거라는 의심을 해본다는 거지. 왜? 이거는 도지사로서 할 수 없는 상식적인 행동이었거든. 공무원으로서는 할 수 없는 상식적인 행동이었어. 근데 거기에 대해서 김진태가 검찰 조사를 받았어. 거기에 대한 언론이 때리기를 했어. 아니면 그에 대해서 대통령의 질책을 받기를 했어.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지.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니까 그것도 수상하다는 거 아니야. 소름. 씨. 한 가지 또 더 해보자면 윤한홍이도 그때 단수로 경남도지사 후보를 받아놓고 있었어요. 이미. 그렇죠. 그래서 더 이상의 복수가 없다라고 했는데 스스로 자리를 내려놓고 후보에서 사퇴를 했습니다. 근데 그 자리를 이어받은 사람이 박완수 경기지사인데 얘를 데리고 명태균이 아크로비스타를 방문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 가서 또 충성 맹세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와. 그러니까 명태균이 박완수를 아크로비스타에 데려가서 김건희가 아예 윤한홍한테 전화를 했다는 거 아니야. 여기 대화 내용을 보면 와우. 나옵니다. 기자가 그 명태균이 박완수 아크로비스타 데려가서 김건희가 윤한홍한테 전화한 거. 이게 동시에 앞에서 해준 것 같아요. 지금 어떤 예상을 해보자면 윤한수한테 당신이 그 경남도지사 하고 싶다고 우리 명 선생님이 데리고 온 사람이 잠깐만 기다려봐. 한홍 씨 그만두세요. 이 얘기를 한 게 아닌가라는 거지. 야. 그럼 윤한홍이는 아니 너 그거 평생의 소원인데 내가 그걸 어떻게 포기를 해요? 그 지랄을 했는데 그 다음날 성렬이가 야 우리 집사람이 그만두라면 그만둬야지. 이거 아니고서야. 아이고 형님이 막아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우리 집사람이 시키면 시킨 대로 해야지. 그러니까 윤한홍이 그 소리를 하지. 명태균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새끼 위험한 새끼예요. 결국 여기서 시작된 거야 지금 윤핵 간의 갈등이. 와. 이 갈등이 나중에 저기로 또 넘어갑니다.
권성동 제거 작전. 자, 여기에 대한 내용도 제가 디테일하게 예측을 야. 통해서 한번 풀어드리는데, 자, 중요한 건 뭐냐? 일단 윤핵관 측에서 봤을 때 명태균은 천하의 나쁜 나쁜 새끼죠. 놈인 거죠. 근데 그 천하의 나쁜 새끼가 자기가 믿고 있는 친구이자 오랫동안 내 조직의 두목으로 밀고 있었던 윤석열이를 건이가 지맘대로 흔들어 버리면서 3분의 1, 처음에 이정권이 출발 얘기했잖아요. 아크로비스타 3분의 1, 그다음에 윤석열의 친윤 세력 3분의 1, 나머지 3분의 1이 한동훈과 검찰 세력, 언론 세력, 요거 이제 한 기득권 집단, 요렇게 나누기로 했었는데, 요걸 갖다가 투쟁이 일어나게끔 만들었던 첫 번째 계기가 지방선거에서의 공천 갈등이었다는 거야, 결과적으로는. 이런 공천 갈등을 이준석이 조정하거나 묵인하거나 방조하지 않았으면 이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지. 이걸 지가 까가지고 김건희를 의심하라니까 이 얘기 하기 전에 이런 사태가 오지 않도록 그때 나서서 당 차원에서 내지는 대표로서 말을 던졌어야 돼. 김건희 개입하지 마라. 아니면 최소한 그렇지. 본인의 용산에서 또는 한남동에서 개입하지 마라라고 이걸 막으려는 걸 해야 되는데 지금 와서 마치 자기는 당사자가 아닌 것처럼 책임자가 아닌 것처럼 그때 그렇게 했었잖아라고 얘기를 흘리는 거는 나를 보지 마. 이건 내 죄가 아니야. 그러니까 근데- 여론조사만 보지 않으면 돼. 라는 식으로 써먹는 거야 이거는. 근데 이준석은 그 당시에 당대표일 때 그 말을 못했던 이유가 있잖아요. 본인도 명태균이 만들어준 그거야. 대표잖아. 그러니까 사실상 이때 명태균은 김건희와 이준석을 쥐고서 사실상 지금의 장제원, 권성동, 윤한홍 등 친윤들을 정리하고 있었어. 그 정리 작업에 대한 어떤 썰들을 우리가 2부에서 야. 힐링타임 갖고 와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